굉장히 낮은 허들로 누구든 수익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다 보니까 부업이 되는 거예요. 되게 약간 초창기 유튜브랑 비슷한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는 원조 SNS의 부활, 네이버 블로그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주제로 준비해봤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요? 네, 그래서 원조가 부활해서 저도 약간 이런 뭔가 좀 그런 느낌으로 좀 입어봤는데 저간 네이버가요 블로그를 론칭한 지 올해 19년이 됐습니다. 정말 오래된 SNS인데 그동안에 사실 2003년에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 굉장한 붐이었거든요. 파워 블로거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붐을 일다가 찌그러져 있었어요. 페이스북 올라오고 뭐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막 올라오다 보니까 블로그가 소외돼 있었죠. 그리고 게다가 네이버 뭐 파워 블로거지 막 나오고 하니까 대 이슈되고 하니까 뭐 블로그를 없애야 되네. 그래서 한동안 말이 많고 이슈도 많아서 뭔가 잠잠하더니 작년부터요 갑작스럽게 모든 숫자가 팡 올랐어요. 왜 그럴까요? 다음에도 블로그가 있잖아요. 하필 동일한 시점에 다음 블로그요 2022년 9월부터 서비스를 종료한다 했거든요. 다음은 블로그를 종료하는데 네이버는 날고 있다. 그 이유는요. 일단 숫자로만 보면은요. 작년에 블로그에 올라간 콘텐츠 수가요. 네이버 블로그만 무려 3억 개. 3억 개의 콘텐츠가 올라갔고 신규로 오픈된 블로그는 200만 개에 달합니다. 제가 재작년 초에 알고 있었던 네이버 블로그 수가 1,800만 개 정도였으니까 지금은 2,000만 개 돌파했겠어요. 그래서 이 생성된 아까 콘텐츠 수 3억 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자를 봤는데 사용자 재밌습니다. 10대가 뭐 전체 8%, 10대는 낮을 수 있어요. 20대가 34%, 30대가 23%라서 20에서 30대 요 사이가 전체 사용자의 57%, MZ가 절반 이상 네이버 블로그 앱을 사용하고 있다. 게다가 사용자의 평균 시간 같은 경우에도요. 한 달입니다. 10대 81분, 20대 98분, 30대 129분. 야, MZ가 여기에 체류 시간까지 깁니다. 그래서 30대와 20대가 가장 긴 시간에 체류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많이 쓴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앱 같은 경우에는 월간 활성 사용자 수 MAU가 어떤가 봤더니 역시나 1월에서 7월 6개월간 대비를 해봤더니 1월 대비 7월의 MAU가 13.3% 증가했어요. 봤을 때 이게 과연 그렇게 증가했어? 인스타그램요 동기간에 8%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은요 동기간에 15%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증가 폭을 봤을 때 인스타그램보다 훨씬 많이 증가했고 페이스북은 오히려 빠지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네이버 블로그가 다시금 부활한 게 아닌가 지금 조심스럽게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요 모바일에 그렇게 친화적이진 않아요. PC 환경에 맞춰서 글 자체가 되게 길어요. 인스타그램 뭐 몇 줄 쓰죠. 페이스북도 길어야 한 요 정도 쓰는데 네이버 블로그는 한 번에 막 2,000자 이렇게 쓰거든요. 길이의 호흡도 길고 내용도 많고 이미지도 많은데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그리고 20대가 주목하는 이유요? 가장 큰 이유는요. 사실 작년에 네이버가 큰 일을 했습니다. 주간 일기 챌린지라는 걸 했어요. 이거 되게 핫해. 이게 되게 핫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한 달 동안 일기 꾸준히 쓰면 리워드가 되게 빵빵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엔 네이버가 멤버십 플러스도 론칭을 했던 때이기도 하니까 뭔가 빵빵하게 주는 이벤트로 주간 챌린지를 했는데 이겁니다. 길게 쓰지 마. 그냥 하루 일과를 짧게라도 좋으니까 매일매일 습관처럼 써. 그러면 우리가 큰 거 줄게. 이런 식으로 모집을 했는데 이게 빵 터진 거예요. 왜냐면은 그동안 사람들은요 이제 분량 제한이나 이런 것도 없고 트위터는 사실 분량 제한이 있잖아요. 인스타그램도 이미지 올렸는데 글 너무 많이 썼어. 설명충이야. 그럼 쟤 뭐야? 쟤 혼자 여기 뭐 일기 쓰고 있어. 근데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분량 제한이 없다 보니까 짧게 써도 되고 길게 써도 되고 그리고 내가 IT 주제에 써도 되고 음악에 대한 주제를 써도 되고 다 다양합니다. 인스타그램처럼 내가 맛집 갔어요. 내가 이렇게 오늘 멋있게 입었어요. 이럴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마케터의 시선에서 정리를 해보면 저는 한 3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네이버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다 보니까 참 감회가 새롭네요. 저도 사실 블로그에 대해서 좀 외면하고 있었다가 재작년에 한번 도전을 해보게 됐어요. 왜냐면 당시 우리 직원이었던 그 주니어 마케터가 블로그 키우기 어려울걸요? 그래서 도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한번 해볼까? 그래서 제가 했을 때 당시에 202만 등이었어요. 그리고 딱 1년 동안 네이버 알고리즘에 맞게 해봤더니 정확히 1년 뒤 7천 등이 됐습니다. 와. 그리고 뷰티 분야에 37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대충 글을 쓰면 1면에 올라간다. 상위 노출된다. 근데 이거에 몇 가지 원칙이 있고 요거를 퀘스트를 달성하는 재미가 있다 보니까 아마 요런 부분을 MZ세대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되네? 그래서 요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몇 가지를 나눠서 좀 살펴보자면 첫 번째, 코로나입니다. 이게 또 집콕, 재택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필요한 게 콘텐츠, 볼거리, 읽을거리거든요. 근데 남의 허영이나 이런 것도 코로나 기간에 뭐 없잖아요. 우리가 뭐 어디 놀러 가서 핫플레이스 놀러 갔어요. 이랬다가 야, 너 코로나 방역 지켰어? 근데 여기에 대해서 블로그는 허심탄회하게 긴 글을 쓸 수 있고 사람들에게 읽을 거리를 주니까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지식 콘텐츠 경제 유튜브 채널이 급격히 상승했었던 이유도 이런 겁니다. 내가 볼거리가 필요한데 이왕 볼거리라면 뭔가 지식을 조금 쌓았으면 좋겠어. 뭔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하다 보니 네이버 블로그가 자연스럽게 인기를 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솔직합니다. 알겠지만 인스타그램 우리 허영 허세 지금 지쳤어요. 맨날 좋은 거 먹을까? 맨날 3, 40만 원 오마카세 먹을 수 있을까? 항상 그거에 대해서 또야 하는데 네이버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네이버와 인스타그램의 차이점은 인스타그램은 지인들이 내 인스타 알아요. 지인 기반. 왜냐면 실명 기반이니까. 근데 블로그는요. 닉네임 기반이기 때문에 내가 링크를 주지 않으면 내가 블로그 하는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내 닉네임으로 쓰기 때문에 지인 눈치 안 보고 솔직한 표현을 쓸 수 있다. 내가 어려웠다, 내가 슬펐다, 뭐 기쁘다, 나 잘났다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감정을 스스럼 없이 표현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그러다 보니까 긴 글이라고 하지만 오늘 내가 겪었던 일을 살펴보자면 뭐 이렇게 써도 괜찮은 거예요. 아무도 뭘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은 사실 인스타그래머블이라는 신조어도 있다고 해요. 그만큼 사람들에게 뭔가 대단하게 보여야 되고 뭔가 나의 삶이 어메이징해. 이거에 비해서 네이버는 내가 오늘 힘들었던 것도 있었어. 그래서 솔직하게 다가가도 사람들이 좋아한다. 네,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살펴볼 거는요. 애드포스트. 저는 이거 굉장히 좋은 전략이었다고 봐요. 이게 뭐냐면 네이버 블로그를 쓰는 사람들에게 광고 수익화의 기회를 열어주는 겁니다. 허들이 되게 낮아요. 유튜브 봐요. 유튜브 뭐 몇 명 모아야 되고 총 몇 시간, 4,000시간 뭐 이걸 다 채워야 되고 뭐 난리도 아니거든요. 블로그는요. 개설한 지 한 3개월 되고 글 10개 정도 올리면 수익화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러면 내가 글 쓰는 거 중간중간 배너 있죠. 배너 올라가고 글 끄트머리에 뭐 여러 배너 클릭하면 다 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드 포스트를 통해서 굉장히 낮은 허들로 누구든 수익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다 보니까 부업이 되는 거예요. 되게 약간 초창기 유튜브랑 비슷한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에 생각한 거예요. 유튜브 허들이 있어서 아무리 해봤자 4,000시간이 안 되네 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블로그는 솔직한 글을 지속적으로 쓴다? 그럼 수익화의 길을 열어주다 보니 MZ 친구들에게도 유튜브는 도저히 나는 경쟁 상대가 안 돼 하는 애들도 요거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폐쇄적인 환경과 누구는 또 느슨한 연대감이라고 하는데 요것도 장점이에요. 왜냐면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계속 파도 타기 하면서 남의 거 계속 보잖아요. 개방형이에요. 근데 블로그는 내 블로그 친구가 쟤인지 뭔지 몰라요. 이 댓글을 썼구나 정도지. 그러니까 환경이 폐쇄적이니까 내가 하는 모든 활동이 모니터링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연대감도 닉네임으로 불러요. 예를 들어 제가 한때 애플민트였거든요. 모히또 좋아해가지고. 그러면 다들 애플민트님이라고 하지 누구님 하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편한 점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거는 파워블로거지. 예전에 유명했죠. 파워블로거인데 뒤에 지가 붙었어. 왜냐면은 이게 네이버가 좋은 서비스긴 했는데 이거를 악용해 등장하는 파워블로거지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음식점이나 어디 가서 행패 부리는 거예요. 내가 파워블로거인데 내가 네 이번에 공짜로 안 주면 나 이렇게 악플 달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 폐해로 인해서 네이버가 파워블로거 제도를 없앴습니다. 왜냐면 이게 순기능이 있지만 이거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개편해서 네이버 인플루언서라고 해서 재정비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든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다 보니 호평을 받게 된 거죠. 뭐 파워블로거에 대비해서 네이버 인플루언서는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왜냐면 파워블로거 하려면은 진짜 소수 인원이 있는데 네이버 인플루언서는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인플루언서인 거 보면.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부분은요. 다른 소셜미디어는 왜 떨어질까?
예를 들어 싸이월드, 아이러브스쿨, 네이버 블로그 다 2000년대 초반에 주름 잡던 애들이거든요. 근데 싸이월드와 아이러브스쿨은 약간 추억 찾고 덮는다. 찾았는데 흑역사야. 덮는 겁니다. 잠깐 찾았다니 땡땡땡이 있었네. 이거 덮어두자. 이러다 보니까 다시 회자되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뚜렷하게 아는 게 2018년 전후로 급격히 뭔가 지표가 떨어진다. 이게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 젊은 사용자 실제 2019년에서 21년간 3년치를 봤더니 10대 이용자가 13% 정도 감소했거든요. 근데 향후 2년간 45% 정도 추가로 더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 SNS로 그동안 페이스북이 어마어마하게 활약을 했는데 이 젊은 세대의 유입이 떨어진다는 거는 광고 수익 면에 있어서도 페이스북은 타격을 받게 될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페이스북의 매출의 90%는 광고 매출이에요. 그래서 직접 광고를 배너를 띄우거나 타겟 광고를 한다든지 그렇게 수익을 했는데 젊은 애들이 빠졌다. 그러면은 타겟에서 가장 많이 매출을 기여도를 올릴 수 있다. 그런 집단이 통째로 나가기 때문에 광고 면에 있어서는 악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 더 살펴볼 거는 굉장히 신기하게도 SNS가 우리는 페이스북이 정말 대세를 이룰 때면 야 이게 끝났어 이게 세계 제패했어 라고 했는데 너무나 순식간에 팍 떨어지고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 또 끝났어 했는데 갑자기 오르잖아요. 어떻게 트렌드를 타고 변화할지 모른다. 그리고 영원한 인기 있는 SNS는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서비스래. 알림 설정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주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해당 주제를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 다음 시간에는요. 내로남불 애플이 광고를 한답니다. 남들 광고 못하게 다 앱 추적 투명성 뭐 정책하다가 본인은 나는 광고로 매출 올릴래 하고 있답니다. 과연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